서울 양재동에 우뚝 솟은 현대자동차 본사. 그 거대한 유리 건물이 뿜어내는 위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성벽에 요즘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 회의실은 며칠째 밤샘 불이 꺼지지 않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이 정적을 깨는 건 오직 하나, 삼성이라는 이름 두 글자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해온 현대차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원의 거인 삼성이 독일에서 3조 원짜리 검은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8년 그 잔인했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반도체나 만들던 놈들이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며 온갖 비웃음과 멸시를 견뎌야 했던 삼성 자동차의 피눈물 섞인 퇴장을 말입니다. 당시 삼성은 굴욕적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삼성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명가들의 눈과 뇌를 단돈 3조 원의 통째로 낚아챘거든요. 이건 단순히 부품 몇 개를 사들인 수준이 아닙니다. 남들이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피땀으로 개발한 인류의 미래 기술을 삼성이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막판 떨이 가격에 가로챈 셈입니다. 이제 자동차에서 껍데기만 빼면 배터리부터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인 눈까지 모든 살상 무기를 삼성이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안방을 정조준하고 있는 삼성의 진짜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품 몇 개 팔아치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30년 전 빼앗겼던 왕좌를 되찾으려는 대담한 선전포고일까요? 30년을 차갑게 기다려온 삼성의 정교한 복수극, 그 소름 돋는 진실의 서막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서 놓치면 평생 후회할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독일 자동차 제국이 왜 지금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는지 그 처절한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전설적인 명차들이 왜 삼성 같은 IT 기업 앞에서 이토록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독일 자동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정밀한 엔진, 완벽한 변속기,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죠. 독일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쇠를 깎고 나사를 조이는 기술만큼은 세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였죠. 하지만 지금은 기계를 잘 깎는 게 실력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물리적인 쇠막대기가 움직여 차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센서가 당신의 미세한 발 움직임을 읽어내고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거쳐 명령을 내려야 비로소 차가 섭니다.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 전기 신호와 코드가 차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 즉 SDV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그 위대한 정밀 기계 기술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신형 자동차 한 대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억 줄입니다. 1억 줄이라니.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코드가 약 2,500만 줄입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전투기보다 4배나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최첨단 전투기보다 더 정교한 코딩을 요구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수많은 독일 기업들이 바로 여기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엔진은 예술처럼 잘 만드는데 코딩 실력은 그야말로 형편없었거든요.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차가 소프트웨어 먹통 사태로 대규모 리콜을 했던 사건은 그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소리 없이 미소 짓고 있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왜 9년 전부터 오디오 회사 하만을 9조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던 걸까요? 그 소름 돋는 거대한 밑그림을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이 9년 전 하만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삼성이 미쳤나? 오디오 회사를 무슨
9조 원이나 주고 사느냐며 전문가들의 비아냥 섞인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삼성은 그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하만은 단순한 스피커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내부의 모든 전자장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콕핏 시장의 세계 최강자였거든요. 삼성이 이미 차 안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면 이제는 차 밖을 내다볼 차례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독일의 부품 거인 ZF가 등장합니다. ZF는 벤츠, BMW, 포르쉐에 들어가는 그 명품 변속기를 만드는 전설적인 회사입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 10대 중 7대가 이 회사의 부품을 쓰고 있죠. 연 매출만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거대 공룡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해 보이던 회사가 도대체 왜 자신들의 핵심 사업부를 삼성에 팔아넘긴 걸까요? 여기에는 ZF의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끔찍한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래 자율주행 시장을 통째로 먹겠다는 야망 하나로 무리한 인수를 감행했습니다. 2015년에 미국 부품사를 약 14조 원에 인수했고, 이어서 2020년에는 또 다른 회사를 약 9조 원에 사들였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22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거금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미래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덮치자 빌린 돈이 이자 폭탄이 되어 돌아왔고, 현재 ZF의 부채는 15조 원이 넘습니다. 매년 나가는 이자만 조 단위에 달하죠. 설상가상으로 자율주행 시대는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22조 원을 들여 사들인 기술들이 돈을 벌어다 주기는커녕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ZF는 파산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보물이 바로 삼성이 낚아챈 ADAS 사업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이 약 3조 원을 주고 산 게 고작 카메라 렌즈와 센서일까요? 아니요, 진짜 소름 돋는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삼성이 약 3조 원을 주고 산 게 고작 카메라 렌즈와 센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이 왜 이걸 샀는지 이해하려면 자동차라는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삼성이 진짜 노린 건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1,000만 대의 눈입니다. 이 카메라들은 이미 전 세계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모든 도로 상황을 훑고 있습니다. 이 차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의 아우토반과 미국의 광활한 국도를 달리며 생생한 영상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차선이 어떻게 흐릿하게 보이는지, 눈이 올 때 신호등이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교과서에는 절대 없는 실제 상황 데이터들 말이죠. 안개 낀 새벽, 역광이 심한 저녁, 폭우가 쏟아지는 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삼성의 거대한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은 바로 이 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테슬라가 무서운 이유도 바로 실시간 데이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삼성도 테슬라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살아있는 데이터를 손에 넣게 된 겁니다. 비 오는 날 카메라가 어떻게 빛을 번지게 인식하는지, 눈 쌓인 도로에서 바퀴가 어떻게 미끄러지는지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얻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삼성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신들의 인공지능 반도체인 HBM 칩에 학습시키는 순간, 삼성의 칩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동차의 뇌가 됩니다.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라는 생태계의 주도권을 통째로 가져오는 전략이죠. 이제 벤츠도 BMW도 자신들의 차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삼성의 눈과 뇌를 빌려 써야만 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30년 전 자동차 시장에서 쫓겨나며 눈물을 흘렸던 삼성이 치밀하게 준비한 거대한 복수의 그물이 드디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차를 통째로 장악하려 합니다. 삼성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요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를 하나의 거대한 레고라고 한다면 삼성은 그 모든 블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의 눈인 카메라는 ZF가 해결했고, 뇌인 인공지능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만듭니다. 차의 기억장치인 메모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장인 배터리는 삼성 SDI가 있죠. 차 안에서 우리가 보는 화려한 화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명품 사운드는 하만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율주행의 선구자인 테슬라도 배터리는 남의 것을 사오고 애플조차도 직접 차를 만들려다 이 하드웨어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그룹 계열사끼리 전화 한 통이면 자동차 한 대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이렇게 제안할 겁니다. 너희는 껍데기만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는 똑똑한 기능들은 우리가 패키지로 다 넣어줄게. 이렇게 되면 자동차 브랜드의 가치보다 그 안에 삼성의 기술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열립니다. PC 시장에서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 하나가 품질을 보증했듯 미래 자동차는 삼성 인사이드가 지배하게 될 거라는 소리죠. 현대차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방에서 함께 자란 동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포식자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삼성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에는 부품을 한 번 팔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도 매달 구독료를 내는 시대가 올 겁니다. 삼성이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삼성은 그 대가로 전 세계 1,000만 대의 차량에서 매달 수천억 원의 구독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조 2천억 원이라는 현금이 가만히 있어도 쏟아지는 구조죠. 이게 바로 삼성이 깔아놓은 튼튼한 파이프라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삼성 브랜드의 전기차를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허덕일 때 삼성의 현금 100조 원이면 그 공장들을 인수하는 건 일도 아니죠. 30년 전 엔진 기술이 없어 포기했던 삼성이 이제는 모든 카드를 쥐고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생활 깊숙이 박혀있는 갤럭시 생태계까지 동원한다면 어떨까요? 가전제품 사러 갔다가 삼성 전기차를 계약하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차를 수리받는 풍경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차를 잘 만들지만 삼성은 우리의 삶 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멸시를 딛고 일어선 삼성의 이 통쾌한 복수극. 과연 2030년 여러분의 주차장에는 어떤 로고의 차가 서 있게 될까요? 대한민국 산업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